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력형제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통계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도형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형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점과 선과 면, 점선면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는요, 위치만 있는 거야. 우리가 찍어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위치만 있는 거고,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야. 딱 그 위치. 이게 점이고요. 그런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긴 하는데 직선과 곡선이 될 수 있죠. 근데 선이라는 것은 길이는 있는데 넓이가 없어요. 면은 알다시피 넓이가 있을 수 있고 끝없이 뻗어나갈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면이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점선면이라는 것은요, 선과 선 그리고 면과 선이 만나면은요, 선과 선이 만나거나 이런 선과 선이야, 또는 이런 면에다가 내가 선을 하나 쿡 찔러 바늘을 찔렀다 생각해봐. 여기 딱 위치 하나가 잡히죠. 여기 만나는 위치, 딱 교차되는 위치가 하나 있죠. 이렇게 생기는 게 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점은 만나서 생긴다. 만나는 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도로에서도 이런 사거리 만나는 거 있잖아. 이런 사거리라 얘기하지만 차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 우리가 교차로라고 얘기합니다. 차들이 만나는 길,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난다는 것을 교자를 써. 뭐 사귄다라고 할 때도 교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냥 점이라고 하지 않고 교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점의 결정 조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납니다라는 거예요. 면과 면이 만난다.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은 요렇게 생긴 면과 요렇게 생긴 면이 만나면 여기에 선이 생기죠? 면과 면이 만나는 거고, 우리가 뭐 직육면체 모서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런 선을요, 면과 면이 교차해서 만나는 선이다라고 해서 교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고요. 점과 선과 면은요, 우리가 눈만 있으면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초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어. 그래서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여라고 했습니다. 점이 움직이면 손이 될 겁니다. 점들이 이렇게 쭉 움직여서 선을 만들 것이다. 맞죠? 선이 쫙, 면은 무수히 많은 선들로 이루어집니다. 선들이 쭈르륵 만들어서 면을 만들 테니까 면은 무수히 많은 선들로 만들겠죠.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길 거고요. 면과 면이 만나면 교점이 아니라 교선이 생기죠. 틀렸어요? 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곡선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기둥에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곡면과 면이 만나면 곡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 이 도형에서 기본적인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사각형입니다. 직선과 만난이 만나는 교점은 바로 결국 뭐예요? 이 교점은요, 꼭지점이 될 겁니다. 꼭지점이 교점이 되겠죠? 꼭지점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 따라 꼭지점이 4개 있으니까 교점 4개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오각형도 꼭지점 몇 개 있니? 얘가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될 거 아닙니까?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겠죠? 따라서 교점 5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입체도형에서는 면을 생각할 수 있고, 면과 면이 생겨서 만드는 교선이 생길 수 있고요. 교점도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직육면체인데, 교점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무엇과 똑같다, 꼭지점과 똑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이해되시죠? 교선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다. 교선이라는 것, 선이잖아, 선. 그렇죠? 모서리를 말하는 거구나. 아, 교점은 꼭지점을 말하는 거고 교선은 모서리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꼭지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죠. 그게 바로 다 교점이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요런 직선과 요런 직선이 만나서, 3개의 직선이 만나서 또 여기는 교점이 되는 거죠. 따라 교점 교체, 꼭지점 몇 개? 8개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교선은요, 모서리가 되는 거죠. 왜?
요 위에 있는 면과 요쪽 옆에 있는 면이 만나서 이렇게 생긴 교선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모서리가 생기고 그게 바로 교선입니다. 그럼 모서리는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고요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있죠. 전체 12개의 모서리 12개의 교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세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 기둥입니다. 교점은 꼭지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의 교점이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될 거고 교선은 모서리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교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아주 기본적인 도형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 중에서 우리는 이제 선에 대한 것, 특히 고든선인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직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두 점을 잡아서 직선이라는 얘기를 보통 하는데, 직선은 요 두 점을 지나는 고든선이며, 양쪽 끝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고든선이고 양쪽 끝으로 끝없이 뻗어나가야 돼. 그래서 이름하여 직선 A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직선 AB는 양쪽 끝으로 끝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기호로 쓸 때는 죄송합니다. 직선 AB라고 하고요. 위에다 뭐 끄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끄면 안 돼요. AB라고 쓰고요. 직선이기 때문에 양쪽 끝없이 뻗어나간다라고 해서 직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선 AB다라는 것의 기호예요. 그리고 직선 AB를 하나, 직선 BA를 하나, A와 B를 지나는 끝없이 고든 직선과 B와 A를 지나는 끝없이 고든 선 똑같은 거잖아. 따라서 직선 AB와 직선 BA는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직선 AB와 직선 BA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양쪽 끝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직선 AB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AB 위에 양쪽 끝으로 가는 이런 직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양쪽 끝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직선 AB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AB라는 두 점이 있는데 반직선이라는 것은 반쪽으로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쭉 갈 때 A에서 시작을 해서 B 방향으로 끝없이 갈 때 우리는 한쪽으로만 끝없이 가잖아.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반직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직선에 이름을 붙일 때는요 시작점부터 써줘요. 시작하는 부분에서 방향 A에서 시작했잖아. 그리고 B 방향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름 붙일 때는 반직선 AB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직선 AB는요 AB이기 때문에 A에서 B라고 쓰시고 A에서 B 방향으로 끝없이 간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반직선 AB. 어렵지 않죠? 그럼 자, 반직선 BA도 있습니까? 반직선 BA. 반빅이라고 썼네. 죄송합니다. 자, 반직선 BA가 있을까요? 반직선. 네, 반직선 BA는요. 이 똑같은 조건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었을 때 B를 시작으로 A 방향으로 끝없이 가는 것을 우리는 반직선 BA라고 얘기를 하고 BA 순서대로 쓰고 B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가져야 돼. 막 AB라고 쓴 다음에 B에서 A 방향으로 화살표로 가요. 이렇게 쓰는 기호는 없어요. 반직선 BA라고 읽어줘야 돼. 항상. 그럼 보세요. AB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가는 거고 BA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완전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직선 AB 할 때 A라는 것은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가요 라는 거고 반직선 BA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가요 라는 방향까지 얘기를 다 해준다고. 따라서 반직선 AB는 AB, A에서 B 방향으로 끝없이 가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반직선 AB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AB예요. 지워되죠? 자, 선분 AB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끝점으로 하는 고든 선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합니다.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 이것을 우리는 선분 AB라고 하며
선분 AB는 기호로 A에서 AB에서 양쪽 끝으로 끝없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끝나 이걸로 끝입니다. 짝대기 화살표가 없어요. 근데 선분 AB나 A에서 B로 끝나나 B에서 A로 끝나나 똑같은 거잖아. 그림상으로는. 따라 선분 AB와 선분 BA는 똑같다. 선분 AB와 선분 BA는 똑같다라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 선분 AB는 기호로 AB 위에 짝대기를 긋는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직선 AB와 직선 BA는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 선분 AB와 선분 BA는 똑같다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특히 반직선이 중요하고요. 아니,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반직선 잘 물어봐. 헷갈려 하기 때문에. 반직선 AB랑 반직선 BA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AB의 의미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간다. BA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간다. 자, 다음에 각 도형을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래? 라는 겁니다. 그림을 딱 보고 이게 직선인지 반직선인지 바로 다 얘기하셔야 돼요. AB를 끝으로 끝없이 가니까 우리는 직선 AB, AB에서 직선 양쪽 끝으로 갑니다 라고 해도 돼요. 얘를 직선 BA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AB라고 써도 되고요. 직선 BA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쌤 BA를 지났는데요. 얘도 직선 BA라고 보통 많이 쓰겠지만 직선 AB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 AB를 지나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양쪽으로 기호 잘 보시고 직선 기호 쓰시고 AB나 BA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반직선은 다르죠.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반직선 AB,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 반직선 AB라고 써주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가니까 쓸 때는 BA, 반직선 BA라고 써야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쓰는 친구 있을까봐. 쌤 이거 있잖아요. AB라고 쓰고 B에서 A 방향으로 화살표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딴 거 하지 마. 이런 기호는 없어. 헷갈려서 쓰지 않아. 이런 거는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라고 씁니다.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선분이죠.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니까 그래서 선분 AB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선분 BA랑 어차피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B 붙어 있으니까 선분 BA라고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얘도 선분 AB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선분은 AB라고 쓰나 BA라고 쓰나 똑같고요. 선분이라는 것은 두 점을 잇는 선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이 바로 두 점을 잇는 선분 AB가 되는 거다.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4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A, B, C, D가 있어요. 점. 직선 L 위에 있다 그래요. 점이. 그죠? 직선 L이 점 A를 지난다, 점 B를 지난다, 점 C를 지난다, 점 D를 지난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 이름을 L이라고 붙였어. 여 위에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에 있다. 그럼 점 B는 여기 있어요, 쌤. 점 B가 직선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점 A를 지날 때 직선이 점을 지날 때 그 점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냥. 그럼 B는요? 쌤, 직선이 점 B를 안 지나네요. 위에 있는 게 아니까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까?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도 안 해. 따라서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라는 것은 그 직선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 직선이 점을 지난다는 말이에요.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직선 L 위에 점 A, B, C, D가 있습니다. 이때 다음 기호를 잘 보세요. 선분 AB는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딱 끝나는 거야. 자, BC는 B에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거야. 선분 AB랑 선분 BC가 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양 끝점이 다른데. 선분은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직선 AB는 A와 B를 지나면서 양쪽 끝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이야. 직선 BC는
점 B와 점 C를 지나면서 양쪽 끝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이야. 이들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같죠. 누구를 말하는 건데? 직선 L을 말하는 거니까. A와 B라는 점을 지나면서 끝없이 가나 B와 C를 지나면서 끝없이 가나 어차피 A, B, C라는 모든 점이 직선 L 위에 있기 때문에 얘들은 직선 L을 말하는 거잖아. 오케이? 이거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봅시다. 반직선 AB라고 되어 있어. 이건 뭐예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끊임없이 갑니다. 이게 바로 반직선 AB야. 반직선 BC는 뭐에서 출발해서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끝없이 갑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똑같은 줄 알았는데 A에서 시작하는 거랑 B에서 시작하는 건 선이 다르지. 따라서 반직선은 기호와 기호의 순서가 거의 같아야 돼요. 그냥 시작점과 방향이 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경우는 방향은 맞지만 시작점이 다르잖아. 따라서 두 개의 반직선은 서로 다르다. 직선 AB와 직선 AC, A와 B를 지나는 직선과 A와 C를 지나는 직선은 둘 다 직선 L을 지칭하는 거니까 당연히 둘은 똑같다라고 대답해버리면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기호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역시 계속 직선인데요. 반직선 얘기 또 나오네요. 자, 반직선 AB와 반직선 AC예요. 반직선 AB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직선 AC는 A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직선은 중요한 포인트가 시작점과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반직선 AB와 반직선 AC는 시작점은 A고요. 방향도 오른쪽 방향. 둘은 같네요. 반직선이라고 무조건 다르다, 틀렸다라고 하면 안 돼. 반직선은 시작점과 방향이 같으면 무조건 같은 놈이잖아. 시작점은 A라는 시작점으로 갔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다라는 걸로 똑같은 거니까 결국 반직선 AB와 반직선 AC는 똑같은 반직선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반직선 BA와 반직선 BC입니다. 쌤 이것도 시작점이 같은데요? 그런데 반직선 BA는 B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반직선 BC는 B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아이고 시작점은 같은데 방향이 다르네. 따라서 두 반직선은 서로 다른 반직선. 반직선 BA와 반직선 BC는 시작점은 B로 갔지만 방향이 하나는 A 방향은 왼쪽, C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둘은 다른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AC와 선분 CA. 선분 AC라는 것은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선분을 말하는 것이다. 선분 CA라는 것은 C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선분을 말하는 것이다. 시작점과 끝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두 개의 선분이니까 순서가 바뀌더라도 당연히 같은 선분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AC랑 CA인데 문자는 바뀌었는데 반직선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반직선 AC는 A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반직선 CA는 C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시작점도 다르고 방향도 반대야. 당연히 서로 다른 반직선. 이거 서로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반직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직선, 반직선 정확하게 그림상으로 그려놓고 얘들끼리 같냐? 얘들끼리 다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 따라서 다시 정리하지만 우리가 직선 AB와 직선 BA는 서로 같다고. 직선은 오케이? 선분 AB와 선분 BA는 그냥 서로 같다고. 이거 고민 안 해도 된다고. 그렇지만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요 시작점과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가 없다고. 거기다가 뭐라고? 야, 반직선 BA를 이렇게 표현하는 기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기호 따위는 없다. 절대로 네 마음대로 기호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직선은 어차피 양쪽 끝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니까 문자 좀 바꿔도 서로 같을 수가 있고요. 직선이라서 그래. 선분은요 무조건 문자 순서는 바뀌어도 좋지만 양 끝점을 지칭하는 문자는 완벽하게 같아야지만 같은 선분이 되고, 반직선은요 시작점은 같아야 돼. 시작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이 같으면 서로 같은 반직선이다 라고 풀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도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 점과 선과 면을 공부를 했어요. 점과 선과 면, 그리고 제일 먼저 교점, 교선. 교점과 교선 셀 줄 알았는데 결국 꼭지점과 모서리였죠. 셀 줄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직선, 반직선, 선분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얘들이 같은지 서로 다른지 어떤 성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본 도형들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모여서 앞으로 복잡한 도형 문제들을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셔야죠.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수학 유치원이 뭡니까? 수학 유치원 하나 둘 셋을 우리가 하는 것은 수학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이 기초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유형 문제 풀면서 마스터 해가지고 완벽하게 실력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하나씩 잘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